안녕하셨습니까? 또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셨죠? 금식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참 많으셨습니다. 금식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질병에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을 더 좋은 건강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으로 절대로 우리에게 생소한 분야가 아닙니다. 채식이 실습하는 과정이 아니고 채식은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함으로써 유익을 받은 이 역사가 말해주는 기록이고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하면서 영양실조 될까봐 절절매면서 단행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어쨌든 금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짧은 기간의 금식이 있는가 하면 긴 금식이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 금식을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놓고 그 질병의 치료를 기대하면서 금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그 종류는 그냥 단순한 물금식이 있는가 하면은 야채 주스 금식, 또 과일 금식,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 분야에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들의 이런저런 책자와 경험들을 살펴보면은요. 자, 금식을 하는데 관장을 해야 하느냐? 아니다. 관장을 하는 것은 완전히 쉬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식은 참으로 많은 질병들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더 좋은 건강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식이 유익을 주는가? 저는 오늘 짧은 금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하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쓰다가 가서 튠업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과로되어 있는 생명의 장기들을 쉬게 한다든가 또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제거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뭐 크게 벌릴 것도 없고 늘 그냥 우리 몸을 깨끗하게 다듬어 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방법들을 그 우리 손 닿는 곳에 있고 부작용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장기 긴 닷새 이상을 하는 긴 금식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증세를 보고 이것은 이렇게 미리 조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지도하에 해야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경험 없이 쉽게 단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식이란 우리 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냐하면 이 세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요 금식하면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사는데 어떻게 안 먹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먹어야만 힘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그 단순한 식사,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양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과식은 많은 병들의 원인이고 모든 병은 소화기 장애를 선행하면서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벗겨보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더 잘 되시겠습니다. 특히 그 금식이 얼만큼 짧아야 되냐면
일주일에 한 끼니 혹은 두세 끼니만 안 먹어도 벌써 우리 몸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혹은 길어야 2일 정도, 그것도 얼마만큼씩 그렇게 하는, 그런데 왜 이 금식이 예로부터 사용되어 있었느냐?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병이 날 때에 입맛이 떨어지고 밥을 안 먹습니다. 특히 동물들은 며칠이고 안 먹습니다. 그리고는 물만 먹습니다. 우리 집에서 개를 키워봤더니 개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나으면 그 다음에 아주 조금씩 매일매일 양을 증가하면서 먹고 소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 생리적인 휴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소화기를 쉬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유난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하기로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생리적인 휴식은요, 특히 무슨 휴식이냐면요, 우선 소화기가 휴식을 취합니다. 근데 소화기가 소화를 시키며 양분을 흡수하는 이 작동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또 여기저기에서 이미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볼 때에는 중노동입니다. 왜 중노동이냐 하면 중노동의 정의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같이 필요로 하는 노동을 중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무슨 노동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중노동입니다. 육체만 움직인다든가 정신만 움직이면은 그거는 중노동이 아닙니다. 근데 육체도 움직이고 정신도 움직이고 하면 이건 중노동인데, 바로 소화시키는 작용 또 양분을 흡수하는 이 소화기의 작동이 움직이는 이것이 중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곤하면은,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식곤증이 오시죠. 그거는 바로 모든 몸의 힘이 소화를 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기들이 관여해야 소화가 완전히 되는가? 제 말씀드리죠. 우리 몸의 생명의 장기가 5가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간, 폐, 신장, 콩팥이죠.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폐, 이 5가지가 머리서부터 시작하면요, 위에 뇌, 가슴에 폐, 그리고 심장, 그리고 복강으로 내려오면 간, 그 다음에 신장, 이 모든 것이 다 소화기가 작동이 될 때에 자기의 부분을 협력을 해야지만 되는, 아주 우리 몸에서 생리 현상에서 볼 적에는요, 아주 중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그냥 우리가 음식을 잘 입에서 저작해서 식도로 넘기면 위로 돌아가면 위,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대장, 그것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인가요? 이 5개의 생명의 장기 플러스 여러분이 누누이 들어서 아시지만 췌장, 팬크리아스, 이것이 참여하지 않으면 완전 소화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금식은 바로 생리적인 휴식이라고 말을 하며 신체의 장기들이 쉴 수 있게끔 도와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열이 날 때 어디에 염증이 있으면 열이 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시죠? 그럴 때에 음식을 한두 끼 건너고 물만 잡수시든지 아니면은 아주 한두 숟갈만 잡수시고 한 가지 야채만 잡수시고 남의 살을 절대로 먹지 않으면은 열이 뚝 떨어지고 염증이 없어집니다. 왜? 피가 맑아지고 면역이 증진되기 때문에 그런 이 천연에서 치유하는 현상이 일을 하게 됩니다. 감기가 들기 전에는 꼭 소화기가 나쁘면서 몸살 감기라고 하죠. 예, 이때에도 입맛이 없어지며 이때에도 아주 음식을 절제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쉬면은 그리고 물을 먹어서 피를 맑게 하고 또 피부를 닦아서 청결하게 하고, 왜냐하면 피부는 모든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한 장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시작할 적에는 식욕이 없는데 그것은 천연에서 벌써 치료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금식은 쉬면서 쉬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죠. 몸을 쉬게 해서 천연계에 있는 그 치유의 능력이 작동하여 일을 하도록, 생명체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그 작동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그 짧은 금식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행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이미 해서 여러분 궁금하면 다시 하루 2끼 식사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하루 2끼 식사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매일같이 금식을 하는 현상이 됩니다. 자기 생활 그 여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아침을 7시에 잡수실 수도 있고 8시에 잡수실 수도 있고 9시에 잡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시간에 그 아침을 먹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아침을 식사하신 지 6시간 후에 두 번째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8시에 아침을 잡숫다면은 오후 2시에 두 번째 식사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3시 이전에 모든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라든가 뭐 이런 허브 티라든가 뭐 이런 거는 마음대로 잡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해서 3시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아무것도 잡수질 않고 수분만 섭취하시고, 아침에도 잠이 깨면서 우선 수분을 적당히 섭취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미니멈 16시간에서 18시간을 금식을 하시는 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놓고 볼 때에 50%의 시간은 금식을 했다는 얘기가 되며, 그날 과로하고 힘들었던 여장을 풀고 이 생리 현상에 휴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보수작용을 해서 무병장수하는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즘 옛날하고 조금 다른 습관이 있었어요. 이따가 생각이 나면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짧은 기간의 금식은 단기 금식이라고 하죠. 요 단기 금식은 얼마나 것이면 단기 금식이 되느냐 하면 하루에서 닷새 금식을 하시면은 그것이 단기 금식입니다. 짧은 금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짧은 금식을 하면은 어떤 유익을 얻으시느냐 하면은요, 식사법을 예를 들면 일반 식사를 하시다가 나는 이제 채식을 하겠다. 그러면은 몸에 그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성공률이 높고 유익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뇌하수체가 여러분 아시죠?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에 성장 호르몬이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시키도록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소에서 난자를 28일마다 만들어서 배난할 수 있도록 난소를 자극하는 그런 황체 형성 방출 호르몬이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갈아 먹고 이렇게 짧은 단기 금식을 하고 나시면은 한 번이나 두 번은 생리를 거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주 굉장히 유익을 얻는 것인데요. 물만 잡수시는 요 짧은 금식이 가장 유익하신데 소화기가 나쁘신 분이 요 금식을 하시면은요 2, 3일간은 아주 속이 불편하고 병든 소화기를 가지고 계신 분일수록 많이 불편하시고 속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증세로 호소하며 시장기가 한 3일 정도는 참 감당하기 힘들게끔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를 지나고 또 그거를 지나기 전에 짧은 금식 어떻게 해요? 한두 끼니만 건너는 일주일에 뭐 저녁을 한 끼 안 잡수시다든가 또 주말에는 아침 식사를 한번 안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벌써 일주일에 2끼를 금식하시는 게 되시죠. 그렇게 해서 소화기를 가볍게 회복을 시키신 후에 단기 금식을 하시면 그 고통이 조금 적으십니다. 하루만 금식을 해도 어떠한 유익을 얻으시는 줄 아십니까? 근데 하루만 금식을 해도 뭐는 잡수셔야 하느냐면 물을 8온스짜리 물을 8컵 내지는 12컵 정도를 적당한 시기에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허브 티나 아니면은 생수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왠지 찬물을 먹고 싶으면 찬물을 잡수실 때에는 반드시 입에서 한 연한 번 씹으셔서 따뜻하게 몸 온도와 같이 데우셔서 삼키는 것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하루만 금식을 해도 어떠한 유익을 얻느냐? 그러니까 하루 물금식 하시는 것이죠. 간, 신장, 콩팥이죠. 대장을 청소를 해줍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저 간을 해독시키는 패키지 같은 거를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거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네, 제가 간을 해독시키고 싶은데요. 제가 필요를 알지요. 그래서 좀 구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하루만 금식을 해도 간은 해독을 시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다 못 드린 게 이제 생각납니다. 간은요, 우리가 낮에 생활할 때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은 우리 몸을 위하여 24시간 쉬지를 않는 편이죠. 낮에는 낮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밤에는 밤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밤에 야근을 할 때에 그 다음날 우리가 정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온 몸에 뇌로부터 뭐 온 곳에 다 신호를 받으면서 보수 작용을 하며 저 피아노 조율하듯 모든 거를 다 조율해주고 뇌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하면은요 마치 그 비치에
밤에 밀물 썰물이 들어와서 모든 피서객들의 발자국, 새 발자국까지도 싹 다 해놓고 아무도 다녀간 흔적이 없는 것 같이 그 비치의 시세 밭을 조율해 놓는 것처럼 이렇게 간이 우리가 숙면하는 동안에 조율을 해줘야 다음을 날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시간에 자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은 우리 몸은 조만간에 병들고 거덜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독성분과 모든 독소를 배설시키고 이와 같이 하루만 종종 한 달에 한 번이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 음식을 하면 눈이 밝아지고 호흡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왜 그렇죠? 우선 첫째로 소화기가 쉬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닷새보다 더 길면은 그거는 장기 금식입니다. 장기 금식은요, 대충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여러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우선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 금식은 우선 주베나일 다이아베티스, 어린아이가 당뇨병이 있어서 인슐린이 하나도 췌장에서 분비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에 의존하여 있는 주베나일 다이아베티스는 타입 1이죠. 그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또 성인 당뇨라 할지라도 이제 인슐린을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아침에 한 번 인슐린에 의존해서 당을 조절하고 있다. 이런 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통풍 관절염 있으신 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풍 관절염이 있다 하면 이미 신장이 키드니가 배설시키는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회복이 돼야 금식을 할 때에 많은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이 배설되어야 하는 통로가 신장의 기능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먹는 일에 어떤 사람은 잘 안 먹고 그러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에필랩시 그러니까는 에필랩시 그거가 있는 사람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 실조, 말누트리션 있는 사람 안 되고요. 임신 중에 장기 금식은 절대로 안 되고요. 수유하는 엄마에게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기관지 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병을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terminal illnesses, 이제 의사로 하여금 이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아주 중증에 있는 그런 질병을 앓으시는 분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아주 상당히 진행되고 이 혈액은 소모성 질환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는 금식하면 안 됩니다. 또 어린 아이가 금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는 금식을 시키면은요, 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영성을 좀 아주 샤프하게 예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금식하면서 아이도 같이 금식을 시키는 어머니들을 많이 봤는데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자기 이해라든가 의지로 금식을 해야 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 받는 것으로 아주 혹독하게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이 관절염이 있으신 분은요, 아주 선택적으로
그 지혜로운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이 3개월에 한 번이면 3개월에 한 번씩 5일 미만의 것을 해야지 장기 금식을 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금식을 함으로써 회춘, 몸이 다시 소생하며 병을 극복하며 혼돈되었던 면역 기능이 다시 맑은 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가지들이 관계됩니다. 그리고 주스 금식이 있죠. 주스 금식은요, 레몬이나 그 그레이프 자몽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금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과일만 아침 점심으로 2끼를 먹으면 과일 금식도 있고요. 과일 금식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과일식이 되겠습니다. 과일 금식은요, 한 달까지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왜 과일 이 주스 금식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은 특히 레몬이나 자몽을 가지고 주스 금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에게는요, 그거는 아주 짧은 기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스 금식을 할 때에 한 달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침에는 과일 주스를 잡수시고 점심에는 야채 주스를 잡수시고 저녁에는 그냥 그 야채로 만든 브로스, 그 야채로 만든 숲 국물 같은 그런 것만, 그리고 야채는 주로 한 서너 가지 거의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할 수가 있고요. 레몬이나 그레이프루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요, 짧은 기간 동안 하시는데요. 특히 이 자몽이나 레몬 가지고 하는 이 주스는요, 우리 이 웰네스 센터에서 하는 것은요, 주스를 짜서 먹지 아니하고 자몽 같은 것은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입에서 잘 씹어서 모든 것을 삼킬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뭐가 온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파킨슨이한 디지스가 오죠. 그러니까는 음식을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맛을 보면서 잘 씹어서 잡수시는 것이 굉장히, 그러면 이렇게 짧은 금식이라 할지라도 이 금식을 어떻게 마치느냐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장기 금식을 할 때에 이 보식을 철저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이 자세히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